자, 우리 교재 어디부터 좀 할 거냐면요. 송달부터 좀 하겠습니다. 3절이요. 16페이지. 요 앞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법 내용을 다 보고 와서 보거나 조금 뒤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중요도도 좀 떨어지고 앞에는. 자, 서류 송달이에요.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 서류 송달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과세관청하고요. 납세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신고서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서 같은 거 내고, 경정 청구서 같은 거 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요? 안내문도 보내고, 세금 안 낸 사람이 있으면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과세관청 있어요. 납세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뭘 알려주는 거, 신고, 신청, 뭐 이런 것들 있죠? 청구,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서류 제출이라고 그래요. 그걸 서류 제출이라고 한다. 근데 이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접 세무서 방문해가지고 방문 신고하는 거죠. 방문 제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편으로 날리는 거죠. 요새도 소득세 신고를 우편으로 아직도 합니다. 대부분 다 전자신고지만 우편으로도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날리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제출의 방법은 세 가지다. 방문, 우편, 그 다음에 전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행정행위죠 이제.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걸 서류 송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서류 송달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세법학에서도 얘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다뤄져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저희도 세무사 뭐 한 20여 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기는. 뭐 난 2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1억씩 내라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의외로 송달권으로 소송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이런 소송이 들어가는 건 세무사들은 소송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불복 대리권만 있지 소송 대리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물 머금고 이제 변호사들한테 저도 이제 팀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변호사 그쪽한테 넘기거든요. 그리고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 세무사들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소송 대리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복 대리권만 있지 이제 소송 대리권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변호사들이 왜 소송 대리권을 안 줬냐면 니들이 소송에 대해서 뭘 하냐고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저희 때는 소송법이 시험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밑밥 던진다고 선택에 소송법이 들어온 거죠. 저희 때는 그냥 상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법하고 소송법하고 상법 중에 선택이잖아요. 우리도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그리고 세무사회의 전략은 소액사건이라도 일단 달라. 야, 큰 거 니네 먹고 3천만 원 안 되는 거 줘 엄마.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먹어가자는 전략인데 이게 근데 어쨌든 송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자, 방문 접수하고 방문 제출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납세자를 찾아와서 건네주는 거죠. 교부 송달이에요. 그냥 교부 송달이라고 한다고요. 방문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두 번째는 과세관청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편으로 날리는 거죠. 그건 이제 우편 송달이죠. 세 번째는 과세관청도 쓰는 방법이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날리는 거예요. 전자송달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납세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세 가지. 우리는 방문, 우편, 전자. 근데 과세관청은 교부, 우편, 전자잖아요. 근데 송달이 안 되면 세금을 못 걷는 문제가 생겨요. 납세무가 소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기를 쓰고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고 뭐 어디 세상을 떠돌아다니시고 와신 상담하고 계시고 막 그러면 세금 못 걷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인 개시의 방법을 이용한 송달 방법을 하나 더 줘요. 과세관청한테. 그걸 우리가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공개적인 개시의 방법을 이용한 송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극 보시면 이게 벽에다가 이렇게 뭐 방 붙여놓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세무서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무슨 사실을. 그렇다고 뭐 사극 보면 옛날 사람들은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궁금한지 그 사국 보면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뺑 둘러갖고. 근데 우리 세무서 가서 공시송달 그거 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한 번은.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공시송달 방법까지는 있다. 근데 그 공시송달 방법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거돼 있을 때. 왜냐면 못 볼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 공시송달 해놓고서 고지서 보냈는데 14일 지나면 본 걸로 해버려요. 공시송달 하면 그럼 이제 납세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까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보내는 서류 송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우편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우편 신고인지 우편 송달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왜? 우편 신고는 제출인 거죠. 서류 제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서류 송달이다. 전자신고, 전자송달. 이 용어가 다르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